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어제 그제 유자판이 자묘형이니 그리고 사명이니 왜 그 축술미 사명이고 인사신 사명이고 명칭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유자판은 왜 파라고 불러야 되는지 자묘형은 왜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것은 근원적으로 시공간의 뭐라고? 비틀림이죠. 달리 표현하면 시공간이 부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순간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형충파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형충파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무언가 시공간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 그리고 고서 죽어라 찾아봐도 뭐 삼겹살은 알아도 삼형살에 대해서는 뭐가 설명이 없어? 부실. 뭐 정확하게 뭐 내용도 없고 부실하죠. 뭐 끙끙거리고 고생하는데 뭐 수많은 자료에서 사명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지금 계속 기준 이야기하지만 기준이 없는 명리 이론은 해봐야 평생 뭐라 그러냐면 평생 개고생이야. 외우는 것도 안 되는데 이해도 못하면 이거 뭐 30년을 하든 소용없어. 300년을 하든 3000년을 하든. 근데 기준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 왜 축술비라고 하는지 기준을 잡을 수만 있다면 왜 인사신이라고 하는지 기준을 잡을 수만 있다면 쉬워진다는 거지. 애올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지. 이 기준 찾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근데 격십신 이거는 기준이다? 절대로 아니다. 사주 풀어보려고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 기준은 뭐다? 자연이다. 자연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미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연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순환 과정에서 보여주는 뭐다? 물형 변화다. 바로 정화, 중력의 에너지에 대한 거다. 시간이라는 개수의 발산작용이 정화의 중력작용으로 물형을 결정한다. 우리는 그걸 어디서 발견한다? 사계절의 순환 과정으로 발견한다. 봄에는 새싹이 땅을 뚫고 오른다. 가을에는 경금 열매가 뚝 떨어져서 신금 시종자로 바뀐다. 이 시공간은 약간씩 변화하지만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모르죠. 그 사이에 뭐 어떤 이유에서 뭐 실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23.5도가 뭐 딱 축으로 딱 섰는 좌우축을 딱 섰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23.5도의 기울기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의 순환 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력 작용으로 점점 늘어져서 1년에 365일이 200일로 하루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멸망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46억 년에서 그러니까 대략 5억 년 전에 뭐 400일이 현재의 365일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준, 그게 뭐냐 이거죠. 만약에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거 쓰면 되겠죠. 하지만 나는 더 좋은 걸 발견하지 못했어.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사계도라고. 근데 이 사계도 이치는 너무도 명확해. 틀릴 수도 없어.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겨울에, 이 겨울이라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중에서 겨울은 움츠러들고 추워서 활동이 극히 제한돼요. 요즘이야 뭐 보일러 떼고 차를 타가지고 이동해버리고 하지만 근원적인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면 봄, 여름, 겨울 중에서 이런 속성, 블랙홀과 같은 속성을 가진 곳은 겨울밖에 없어. 그 겨울 움츠러드는 그 응축 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수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이것은 불변이라는 거야. 그러면 임수라는, 그럼 겨울을 뭘로 표현할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중에서 뭘로 표현하지? 그 속성은 임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건 불변이라는 거지. 그러면 정반대편에 충작용을 하는 이 병원은 뭐라고? 당연히 여름이니까 쫙 분산 에너지 있잖아요. 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웅축을 어떻게 풀어내? 요 자월에 이르면 임수가 개수로 바뀐다고 지장간에서 말을 해주잖아. 그래서 이 개수가 폭발, 빅뱅, 발산 에너지를 드러내니까 이제 봄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잘 봐봐요. 신자진 삼합하는 임수가 신자 자수의 그 응축 에너지가 극대화되었다가 이 임수에서 개수로 폭발해요. 그러면 이 개수는 여기에서 해묘미 삼합을 하는 개수는 자수에서 뭐가 되죠? 해자 두 번째를 만난다고. 두 번째. 우리 뭐라 그래요? 응? 장생, 목욕, 뭐 연살, 뭐 12운송으로는 연살이요. 뭐 아니 이제 신살로는, 그리고 12운송으로는 목욕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달리 표현하면 그 기운이 실질적으로 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임수가 자수 위에서 자월에 극에 이르르니까 임수가 개수로 바뀌고, 개수로 바뀌어서 폭발하니까 봄을 향해 갈 수가 있었고, 해묘미 삼합하는 개수는 자수에서 지금 말한 연살이니 목욕이니 에너지가 임수의 도움으로 동할 수 있었다. 이걸 표현한 거잖아.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개수가 발산 에너지가 분산 에너지로 바뀐다. 그것이 병화고, 병화는 오화에서 어떻게 된다? 또 인옷을 삼합을 하니까 여기에서 장성 혹은 뭐 제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는 왕이로소이다. 쉽게 말하면 가장 강력한 어떤 기운이지? 분산 에너지가 오화에서 병이 정화로 바뀌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오화에는 드디어 정화가 생겨나서 마찬가지로 사유축 삼합운동을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인 오화에서 목욕이니 아까 연살이니 이런 걸 만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정화가
만들어진 요인은 뭐다? 병화의 분산 에너지 때문에 정화의 수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 수렴 에너지를 활용하여 신금 시종자를 완성할 것인데 물론 그 전에 당연히 병화는 분산 에너지로 경금꽃을 활짝 피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피웠다. 장생. 경금이 사화에서 장생 봄에 그리고 사오 두 번째 여기 마찬가지 이게 뭐야? 사유 축 삼합하는 경금 입장에서 오화에서 욕지 연살 이런 걸 만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금의 작용을 시작한다. 누구의 도움으로? 당연히 병화의 분산작용으로. 그래서 꽃을 피고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간에 여기서 오화에서 병이 정화로 바뀌면서 병화와 정화가 겹치게 출현한다. 그러니까 병화로 분산해서 수박을 크게 키우면서 열을 저장해서 여물어 간다. 여름이죠. 그죠? 이 과정을 병정 과정에 거친다. 그럼 마찬가지로 임계는 뭐예요? 임계는 임수가 응축했다가 자수에서 임수가 개수로 바뀌니까 개수의 발산작용하고 임수의 응축작용이 그 짬뽕이 되겠죠. 그죠? 저기 둘이가 이제 힘을 합쳐서 임수에 수기를 주면 개수가 임수를 발산 에너지로 폭발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갔던 놈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응축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임수밖에 없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임수의 도움뿐이야. 임수가 없다면 뿌리는 절대로 밑으로 안 내려가. 이런 일은 겨울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다음에 자수에서 임수가 개수로 바뀌니까 그때서야 개수의 도움으로 임수는 밖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갑이 이렇게 땅을 뚫고 오르면 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자수에서 아까 말한 목욕이니 연살이니 이런 기운을 가졌던 자수가 이 봄에는 묘목에서 어떻게 바로 장성, 제왕처럼 가장 강력한 여기 장생하는 게 아니고 장성, 제왕처럼 강력하게 을목을 어떻게 한다? 키운다. 그런데 을목은 인호술 삼합을 하잖아요. 그죠? 인호술 삼합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묘목에서 인묘, 연살과 역지 이렇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다시 해보면 이 이치는 다 똑같아요. 여기 이미 갑을 키우는데 이 자수에서는 얘는 제왕이라 생왕매로 합시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근데 갑은 해묘미 삼아보니까 나는 욕지로소이다 이렇잖아. 걔는 묘에서 왕이요, 을은 인호술이니까 욕지요, 병은 오화에서 왕이요, 경은 오화에서 욕지요, 정은 요금에서 왕이요, 신은 요금에서 신자진 삼아봐죠. 그죠? 그러니까 신유, 그러니까 욕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양기가 각각의 전환점에서 이미 개로 바뀌면 여기에서 음기가 생겨나고, 여기 묘에서는 갑이 을로 바뀌니까 갑이 땅을 뚫고 오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화에서는 병이 정으로 바뀌니까 열매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죠? 유에서는 경이 신으로 바뀌니까 열매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그러니 여기 묘목은 밑에서 위로 오르는 거고, 여기 유금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 여기에 오화는 분산해서
수렴으로 바뀌고, 여기 자수는 웅축에서 발산으로 바뀐다. 웅축은 겨울이요, 개수는 봄이요, 병화는 여름이요, 정화는 가을이라. 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으리. 너무나 명확해서 이 자연은 절대로 건들건들하지 않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게 헷갈리면 여기다가 삼합을 붙여봅시다. 신자진, 여기는 뭐지? 해묘미, 그죠? 그러면 신자진이 해묘미를 키우는 거야. 여기에 해묘미, 인오술. 자, 해묘미가 인오술을 키우는 거야. 인오술, 사유축. 이해되죠? 인오술이 사유축을 키우는 거고, 여기는 사유축, 여기 신자진, 사유축이 신자진을 키우는 거고, 다 똑같아요. 자, 신자진이 수화는 해묘미로 갔다가 해묘미가 인호술로 갔다가 인호술이 사유축으로 가. 그리고 해묘미 갑이 인호술 을로 갔다가 또 인호술이 사유축 경으로 갔다가 사유축 경이 신자진 신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헷갈릴 것도 말 것도 없는 뭐다? 완벽한 설계도다.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이거는 사계는 무조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이 응축 에너지를 겨울로 기준을 잡으면 헷갈리고 말고 할 게 없어. 이걸 가지고 아니 뭐 10년은 떠들어야지. 그죠? 이게 전부인데 흔들리지 않는 종교 명리 철학을 꿰뚫을 수 있는 근원적인 시공간 흐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시간 날 때마다 야금야금 천천히 풀어가 봅시다.